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 회귀 같은 경우는 평가 지표가 뭐 MA, R, M, 잠깐만요. MSE, 그죠? 뭐 R 스퀘어, 뭐 이런 거였죠. 자, 그 중에서 디폴트 평가 지표는 R2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자, 로지스틱 회귀의 스코어가 1.0, 1.0인데 그럼 요건 어떤 점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로지스틱 회귀의 스코어는 어떤 지표인가. 근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로지스틱 회귀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회귀라는 것을 혼동할 수가 있어요. 엄연히 말하면 지금 우리 로지스틱 회귀를 뭐하고 있냐면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 그러니까 회귀는 수치를 예측하는 거고 분류는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로지스틱 회귀로 어떤 확률이라는 수치를 얻긴 하지만 그걸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의 지표는 당연히 MA, MSE, R2가 아닙니다. 요거는 회귀 평가 지표고요.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회귀로 하고 있는 건 회귀가 아니라 분류예요. 분류. 자, 해서 자, 로지스틱 회귀는 이제 분류로 들어가고요. 분류 평가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분류를 우리가 볼 때 확인해야 될 지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정확도고요. 영어로 어큐러시. 그렇죠? 분류 평가 지표라고 할게요. 하나가 또 정밀도라고요.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재현율이라고 해서 이퀄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일단 요게 정확도가 이제 어큐러시인데 여러분이 분류 모델 여기서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요거는 리그레이션이긴 하지만 분류 모델입니다. 분류 모델은 기본적으로 뭘 쓰냐면 정확도를 평가 지표로 쓰고 있어요. 이게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1.0. 자, 그럼 정확도는 뭐냐면 전체 클래스 중 몇 개를 맞췄는가. 그러니까 100개의 클래스 중에 80개의 클래스를 맞췄으면 80%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 1.0 정확도가 1.0, 1.0이면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성능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정확도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볼 거예요. 자, 정확도가 왜 맹점이 있냐면 왜 요거를 귀찮게 요것만 보면 되지 왜 요거까지 봐야 되냐면 요래서 그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학습 데이터가 TRD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요 학습 데이터고요. 요거에 대한 정답이 TRT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소트 밸류스를 한번 할게요. 브림 스멜트. 자, 요 중에서 제가 한 40개를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40개 자를게요. 이렇게. 40개 너무 많네. 30개? 32개 정도로 자를게요. 네. 됐죠? 자, 요거를 제가 TRD2라고 저장합니다. TRT2.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원래 TRT 있죠. 원래 TRT에서 좀 더 자른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습용 데이터가 있는데 학습용 데이터에서 제가 좀 손을 본 겁니다. 그걸 TRT2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에 대한 문제만 줘야 되니까 TRD9. 자, 뭐 해야 되죠, 이거? TRT2 인덱스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이해 되시나요? 다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12번 인덱스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고 14번 인덱스에 있는 학습 데이터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달라졌으니까 제가 좀 잘라서 그래서 요거랑 일치해서 붙여야 되니까 TRD2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요 인덱스만 가지고 TRD2에서 걸러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TRD LOC 해야겠죠. 인덱스로 가져오는 거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LOC를 쓴다라는 것은 요 인덱스로 가져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새로운 학습 데이터와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predict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다음에 TRD2 두 개를 받아줄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는 학습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답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요거와 요거를 맞추는 코드를 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짤 겁니다. 잠깐만요. TRT가 꺼내와야겠죠? 그래서 스페시스라고 할까? 자, 이렇게 하면은 정답 데이터에서 하나씩 꺼내오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불임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니까 이 스페시스가 불임이면 if 해야겠죠?
리턴 1을 해주는 거예요. 뭐 리턴 true로 해도 되고. 이해되시죠? 이거 TRT를 여러분 하나만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TRT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리턴 펄스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리턴으로 하지 말고요. 예, 이 모든 그 뭐랄까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실수했어요. 다시 할게요. 이거는 TRD가 아니라 TRD입니다. 왜냐면 예측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원래 이제 TRD에서 데이터 하나 이렇게 꺼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얘가 브림인지 스멜트인지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림은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브림이다. 만약에 어떠한 거라서 브림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스멜트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진분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리턴을 하면은 하나에서 끝나니까 결과를 이렇게 어레이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리턴으로 하지 말고 어펜드 해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result 어펜드 스멜트. 그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거 없애버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학습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건 다 동의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리턴 리절트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TRD2를 이 프리딕트 브림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죄다 브림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브림. 잠깐만, 근데 왜 잠깐만요. 개수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이거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행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칼럼으로 넘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그러면은 한번 바꿀게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TRD 뒤에다가 values만 한번 붙여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게 열을 먼저 꺼내오는데, 이렇게 values 하면은 이게 이제 배열로 바뀌거든요. 배열로 하면 이제 행 단위로 꺼내오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모든 행에 대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TRT2. 요게 정답이죠, 여러분. 자, 요게 이제 예측 결과고요. TRT2. 요게 정답입니다. 요건 예측이고요. 제가 만든 모델의 예측입니다. 자,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도를 따져볼게요. 자, 정확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전체 클래스 중에 맞춘 클래스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자, 매치 0개. 자,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줄게요. 프레드랑 그 다음 뭐죠? TRT2. 요거 집으로 해서 같이 꺼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얘가 여기서 꺼내는 거 하나, 여기서 꺼내는 거 하나 받아줘야 되니까 T 이렇게 할게요. 정확도라는 게 요거랑 같은 게 몇 개냐라는 거잖아요. 프레드랑 TRT 둘 다 배열이니까 여기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예측한 결과랑 실제 정답과 맞는지를 맞춰보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으면 요거를 1 올려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맞춘 게 몇 개인지 나오죠. 자, 그래서 포문이 끝나고 나면은 전체 개수가 나와요. 매치드. 그게 아무거나 이거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개수가 같을 테니까. 자, 얘의 사이즈 해주시면 정확도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사이즈가 없네. 자, 요 리스트로 바뀌었으니까 le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뭔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세 문자. 네. 네. 자, 결국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0.875라는 정확도가 나왔어요. 이게 정확도예요, 여러분. 전체 클래스 개수 중에 맞춘 거, 개수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0.875가 나왔다. 자, 그럼 정확도 0.87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막 만든 건데 정확도 0.87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0.87로 정확도가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거 쓰실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쓰실래요? 불임 도미 예측하는데 누구도 이거 안 쓸 것 같지 않나요? 예측하는 과정을 보세요. 데이터를 넣어줬는데 데이터를 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다
도미라고 한 겁니다. 브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도 0.875.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모델이라고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원인이 뭐죠? 클래스가 이 도미라는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 이게 왼쪽이 예측한 거고요. 오른쪽이 실제 정답입니다. 실제 정답도 보면은 이 브림이라는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스멜트는 4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이 브림으로 편향됩니다. 브림으로, 그러니까 도미로 예측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스멜트에 대한, 빙어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얘는 웬만한 거는 도미에 대한 정답, 그러니까 도미에 대한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웬만한 거 다 도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허술한 모델조차도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지표를 정확도만 보면은 이런 편향된 결과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결과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보조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보조지표. 수치 같은 경우에 오차값을 우리가 딱 눈에 보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분류에서의 평가가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 그래서 보조지표가 뭐예요? 이제 정밀도랑 재현율을 봅니다.